안녕하세요, 유팀입니다. 오늘은 원룸을 구할 때 체크해야 되는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무엇을 체크해야 되냐? 보통 집을 구하실 때는 여러 가지를 체크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일단 첫 번째로 주차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주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다중주택에는 이렇게 주차할 데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옆에 있는 피로틀이 된 원룸이나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옆에 도로변에 이렇게 주차를 해 놓을 수 있는 이런 곳을 좀 찾아야 되고요. 지금 낮인데 이 낮 시간에는 대부분들 출근들을 하세요. 출근들을 하셔서 주차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주차에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낮에 보기보다는 밤에 사람들이 퇴근하고 차를 다 대고 나서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면요. 내가 여기 충분히 주차를 할 수 있겠다, 없겠다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낮 시간보다는 되도록이면 밤 시간에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밤 시간에도 둘 다 보시면 좋겠죠. 낮도 보고 밤도 보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다음에는 주차 다음 이제 보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건물마다 대부분의 신축 원룸들은 CCTV가 다 달려 있어요. 이 CCTV의 용도는 뭐냐? 우리가 흔히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곳들은 접촉사고, 예를 들어서 그냥 어디 긁히고 나서 도망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CCTV를 설치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또 그 방향이 어디 방향이냐 이런 것도 미리 알아두시면은 차를 주차해 두실 때 조금 더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CTV를 확인한 후에는 이제 문 앞에 있는 자동문인지 아닌지를 체크하시는 게 조금 더 좋으세요. 이렇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동문이 달려 있어야지 쉴 때에도 좀 편하게 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잡상인들 아무나 들락날락 거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좀 더 좋아요. 이제 특히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교회를 다녀라, 뭘 해라 하고서 문을 그냥 많이 두드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아무래도 저렇게 자동문이 있어서 잡상인 출입 금지가 되겠죠. 이렇게 외부에 대해서 주차와 CCTV, 자동문 이 세 가지를 한 번씩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계단을 올라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또 보셔야 될 게 소음에 대한 문제예요. 소음 같은 경우에는 원룸은 정말 어쩔 수가 없어요. 원룸이 소음이 완벽하다 이런 집은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찾으시는 분이 그 소음을 덜 받게 집을 찾으셔야 돼요. 어느 집을 볼 때 자기는 소음에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계단이 있죠. 이 계단 양옆에 집들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렇게 계단 양옆에 있는 집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계단 옆은 피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복도의 맨 끝 부분을 구하시는 게 좋아요. 복도의 맨 끝 부분을 구하시는 게 좋습니다. 계단이랑 거리가 멀어지게요. 그리고 층수는 맨 꼭대기층, 그러니까 4층 건물이면은 4층의 맨 끝에 있는 집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소음에 그나마 조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끔씩 이제 민감하시고 예민하신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집을 살아보지는 않아서 소음이 어떤지는 잘 몰라요.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미리 예방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생각할 때 원룸이 가장 소음에 취약합니다. 여기는 절대 밖에서 외부에서 소음이 안 들려요.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층 맨 끝에 있는 집, 계단 양옆 말고 맨 끝에 있는 집을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여기에서 집을 보실 때 첫 번째로는 일단 집이 마음에 들으셔야겠죠. 먼저 뭐 다른 걸 체크하기 전에 이 집을 보시고 아우 이 집 괜찮다. 나 이 집 계약하고 싶다. 이제 이렇게 판단이 섰을 때 체크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이제 주방서부터 볼게요. 이제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물도 잘 내려가는지, 냄새는 안 나는지 이런 쪽을 먼저 보시고, 그다음 세탁기예요. 이제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9kg짜리가 있는데 뭐 7kg짜리도 있고,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전원 버튼을 눌러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다시 끄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전자레인지도 이게 지금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는 게 좋아요.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에도 안에 냉장고에 냉동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지금 새 거라 그런데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가동을 시켜놓지를 않으면은 이것도 에어컨처럼 그 냉기가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다음에 좀 가스를 채워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냉장고도. 그러니까 미리 한번 이 냉장하고 냉동이 잘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여기는 베란다고. 이제 베란다에서 볼 건 그거죠. 물론 보일러도 보셔야겠지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일러는 좀 이따 가동을 시켜보는 걸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위에 이렇게 보시면은 뭐 곰팡이가 있는지 없는지 여기는 없네요. 곰팡이 아닙니다. 여기에 곰팡이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창문에도 별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창문도 이렇게 방충망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와서 이제 화장실도 볼 건데요.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보시면은 밑에 세면대, 지금 아까 청소를 해두셔갖고 주인분이 세면대도 이렇게 물이 잘 나오는지, 물이 잘 빠지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변기도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문제 없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보일러실에 있던 보일러가 잘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일단 켜두세요. 이게 바로바로 에러 버튼이 뜨지 않아요. 가동을 시켜놓고 한 1, 2분 뒤에 문제가 있으면 에러 버튼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 보일러를 작동을 시켜 보시고 난 다음에 집을 둘러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방 안에서 볼 거는 이제 일단 옵션적인 부분부터 볼게요. 이제 에어컨이에요. 에어컨도 이제 겨울에는 안 쓰게 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여름에 틀었을 때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스가 잘 차 있는지 안 차 있는지를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고, 막상 여름에 이제 켜봤는데 뭐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온다 하면은 이제 주인분한테 말씀해 주셔서 에어컨 충전을 한번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도 약간의 소모품 같은 거라 이제 사시는 분이나 아니면 임대인 분이 둘 중에 한 분이 이제 아무래도 수리를 하겠죠. 가스 충전을 할 때 비용이 한 35,000원에서 4만원 정도 드는데 이 비용을 나중에 누가 내느냐 미리 고지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붙박이장이랑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이런 데를 한 번씩 열어보시는 게 좋아요. 한 번씩 이렇게 열어보시는 게 좋아요. 열어보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문, 경첩 같은 것들,
이런 부분들이 망가져 있을 수도 있어요. 망가져 있는데 그냥 겉으로 볼 때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경우, 이런 걸 체크를 하려고 문을 열어보는 거예요. 뭐 돈이 있나 없나 이런 걸 보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부분도 보면 한번 이렇게 한 번씩 열어봐요. 돈 찾는 거 아닙니다. 이게 제대로 열리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여기가 고장 나면은 나중에 쓰기가 불편하겠죠. 마찬가지로 이런 데도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고요. 여기 안방에 있는 창문도 이제 열어보고요. 이렇게 열어봐야 돼요. 이제 방충망이 보이시죠? 잘 보이실까 안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이 안에 방충망이 있습니다. 찢어져 있는지 안 찢어져 있는지도 한번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돼요. 찢어져 있으면 물론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밖에 보셨을 때 이렇게 이런 실리콘을 바른 곳이 나와요. 이렇게 실리콘이죠. 이게 오래되면은 뜯어집니다. 이게 오래되면 뜯어져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할 때 물이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실리콘의 부분이 멀쩡한지 아니면 너무 오래됐으면은 이미 뜯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비 한참 오면은 비가 안으로 들어오거나 습기가 차요. 곰팡이가 쓸 위험이 많으니까 저런 실리콘이 잘 붙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수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수압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게 물이 잘 나와요. 근데 출퇴근 시간대, 예를 들어서 제일 중요한 게 출근 시간대죠. 이 출근 시간대에 모든 세대가 물을 같이 쓰기 때문에 수압이 약해지는 집도 있어요. 약해지는 집도 있어요. 새 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예전에 지었던 그런 집들은 이런 수압을 한 번씩 체크하셔야 됩니다. 지금 집을 볼 때도 체크하셔야 되고 아침에 출근 시간대에 수압이 괜찮은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물을 전체적으로 같이 쓰면 수압이 낮아지는 데가 있어요. 낮아지는 데가. 그리고 뭐 웬만한 건 다 체크하셨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TV 같은 경우에도 TV를 한 번씩 껐다 켰다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껐다 켰다. 지금 뭐 코드로 뽑아놨는지 되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리모컨도 개수를 다 맞춰야 돼요. 지금 이거 TV 리모컨 이제 이런 리모컨들을 에어컨 리모컨도 찾아서 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없어지면은 세입자분이 퇴실하실 때 다 물어야 되니까 미리 미리 있는 이 리모컨들 다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저것도 뭐 5,000원, 10,000원 이렇게 됩니다. 체크해 두시고 만약에 집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사를 했는데 집을 보기 전에 없었던 이제 하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집을 볼 때는 멀쩡했는데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러면은 미리 처음에 사진을 찍어 두시는 게 좋아요. 사진을 찍어 두셔서 주인분한테 이제 먼저 보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나중에 퇴실할 때 세입자가 이 부분을 망가뜨렸다. 이렇게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처음에 입주하실 때 예를 들어서 저런 모기장 같은 경우에 찢어졌을 때에는 모기장 이렇게 사진을 찍어두고 찢어진 부분을 찍어두고 주인분한테 사진을 전송해서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이 부분이 찢어져 있네요 라고 미리미리 말씀하셔야 돼요. 미리미리 말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오해받습니다. 오해받고요. 방충망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이런 분들이 계세요. 왜 방충망이 하나밖에 없나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 어디 집이든 방충망은 하나예요. 왜냐? 문을 한쪽만 열기 때문에 방충망은 하나입니다. 그러겠죠? 방충망이 원래 2개 있어야 되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하나 설치해 주세요. 이런 분들 가끔씩 계세요. 근데 방충망은 원래 하나입니다. 한쪽으로만 문을 열기 때문에.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곰팡이 예방을 하시려고 하면요.
샤워를 하시거나 이제 씻고 난 다음에 저 창문을 저런 식으로 좀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저기 위에 보시면 환풍기가 있죠? 저 환풍기를 틀어놓으신 상태에서 문을 닫아 놓으세요. 닫아 놓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습기를 바깥으로 빼는 거예요. 저거를 안 해놓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으면은 이 습기가 위로 올라와서 저런 구석에 저런 구석에 곰팡이가 쓰는 거예요. 저런 구석에. 그러니까 저렇게 문을 닫아 두시고 환기를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창문은 2개인 집이 좋겠죠. 창문은 2개인 집이. 이왕 선택하실 거면은 창문이 2개 달려있는 집이 좋아요. 그 이유는 맞바람이 불어서 환기가 잘 돼서 곰팡이 예방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햇빛이 그만큼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습기 예방에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곰팡이가 그러면은 예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창문이 이왕이면 2개인 집이 좋아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도 하나 있고 이쪽 방도 하나 있기 때문에 문을 양쪽으로 열어두면 환기가 그나마 좀 되겠죠. 보통은 원룸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보통은 이 옆에는 집이기 때문에 지금 창문이 없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이런 데를 두드려 보세요. 근데 이거 왜 비었어? 이거 왜 비었어? 너무 집 이상하게 지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바깥이랑 맞닿은 부분은 당연한 거거든요. 단열재예요. 이거 석고보드예요. 이 석고보드 안에 이제 단열이 들어가 있고 이제 뭐 돌이 있고 뭐 이제 이렇게 시멘트가 있고 그러겠죠. 이런 외벽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당연히 돌이겠죠. 여기는 당연히 이런 뭉뚝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이렇게 벽을 쳤는데 통통통 소리가 난다고 이게 뭐 이상한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통통 소리가 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통통통 소리가 아니라 그냥 시멘트 소리가 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단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이 더 곰팡이가 많이 씁니다. 참고해 두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원룸을 집을 볼 때 무엇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제가 보여드렸어요. 천천히 보시면서 이런 체크를 하는 것도 일단 이 집이 마음에 든 다음에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보는 집마다 막 다 수압 체크하고 막 다 물어보고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집을 보시고 구조나 자기가 원하는 집이다. 그러면 그때 물도 틀어보고 보일러도 틀어보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보일러 틀었던 잘 작동이 됐었는데 지금 에러 버튼이 있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스를 잠가놨기 때문에 에러 버튼이 뜨는 거예요. 보일러를 틀어봤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에러 버튼이 뜨지 않습니다. 에러 버튼이 뜨지 않고 시간이 1, 2분 정도 지나야 에러 버튼이 뜨니까 미리 마음에 드신다고 하면 틀어놓고 1, 2분 정도 시간 때우시다가 한번 보면은 이거 보일러가 고장이 났네요 라고 집주인분한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드릴 때 거의 대부분 뭐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믿고선 물어보시던가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주인분한테 여쭤보시는 거 좋죠.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제가 말씀해 드리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wanna take you to a place not very far from